재난지원금 지급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지역 상품권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해 물량이 부족한 건데 지자체마다 지급 여부와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서산 육종마늘 축제와 팔봉산 감자 축제가 취소되면서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27일부터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합니다. 충청권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나온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농어민수당을 8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명숙 충남도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며 농어민수당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지역사랑 상품권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자체마다 지급 여부와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현장, 번호표를 받고 차례를 기다리는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지자체가 일주일 전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지만 이날 유독 사람들이 몰린 이유,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형태인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와는 달리 유효기간이 5년으로 길고 지폐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편리하고 사용 기간도 길고 카드 긁는 것보다도 그냥 현찰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큼 사용한지도 알 수 있고 본인별로 필요한 부분에 쓸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전체적으로 카드로 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은 편리성을 생각을 해서 세시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초 세웠던 발행 계획이 코로나19로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할인에 나서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지원금으로도 나가다 보니 물량이 부족해진 겁니다. 상품권 발행에도 시간이 걸려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면 당연히 찍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잉크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막 그래요. 거기 그때 수요도 걸린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고. 이 때문에 미리 신청한 일부 지자체만 현재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산부는 이런 수요를 예측해서 신속하게 조기 대응해가지고 오늘부터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부터 이제 지급되는 게 전체 1차분 35억이고요. 35억을 이제 소진하게 되면 추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분으로 35억이 금주 금요일 날 입구될 예정에 있고요. 반면 대부분 시군은 지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태안은 6월 초 첫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산은 일부 읍면의 부족분을 6월 중순 추가 발행으로 메꿀 예정입니다. 홍성은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만 지급하고 당진과 청양은 아예 지급 계획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앞으로 사용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서산 육종마늘 축제와 팔봉산 감자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해마다 축제를 통해 홍보도 하고 판매 수익도 올렸던 터라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인지면에 있는 육종 마늘 농가.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마늘종을 제거하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결실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농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평년 같으면 물량이 벌써 동이 날 시기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거래 문의가 거의 끊겼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걸었던 서산 육종마늘 축제마저 취소되면서 당장 내다 팔 곳도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에서 마늘 축제가 열려가지고 서산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그 외지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와서 관광차 오셨다가 필요한 마늘들을 사가고 그랬었는데 얼마를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산 육종마늘 축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7월 개최 예정이던 축제를 결국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축제에선 사흘 동안 2만 7천여 명이 다녀가 3억 2천만 원 상당의 마늘이 판매된 만큼 농가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홍보도 좀 아무래도 덜 될 테고요. 그다음에 그 방문객이 없으니까 또 방문 판매도 안 될 테고 뭐 축제 안 함으로써 많은 그 판매량이 안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늘 축제를 비롯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서산 팔봉산 감자 축제 등 지역의 대표 농산물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홈쇼핑과 온라인 등 비대면 판로를 확보하고 대도시 농협유통센터와 연계해 특판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TV 홈쇼핑이라든지 또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한 판매에 더욱 저희가 지원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홍보와 판매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예상되면서 태안군이 일정량을 산지 폐기하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 마늘 산지 폐기량은 220헥타르, 280톤입니다. 보상 금액은 3.3제곱미터당 8,900원으로 현재 산지 거래 가격보다 최대 2,900원가량 높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태안에서는 5천여 농가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며 예상 생산량은 11,000여 톤입니다. 이번 산지 폐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진행되며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8% 이상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평년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진 산폐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26일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의 건설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대책위와 당진시 관계자 60여 명이 방문했으며 우려됐던 업체와 주민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책위는 산폐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침출수 등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과 실무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진시에 질의했습니다. 현재 당진 송산산단과 성문산단 두 곳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가세로 태안 군수가 가로림만 연결 방안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성 의원은 생태계와 양식장 피해 등을 고려해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힌 반면 가 군수는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대로 해상교량이 좋을 거란 뜻을 굽히지 않은 건데요. 2020년 주요 군정 현황 설명회에 참석한 성 의원은 군수님이 뛰기보다는 제가 해야 할 일이다. 군수님 공약이 내 공약이라며 국도 38호선 연장과 관련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교량으로 하지 말고 터널로 해야 한다며 교량으로 하게 되면 고남에서 바지락 폐사가 이뤄진 것 보셨잖아요. 물범이 살기 때문에 이동 통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제 생각엔 터널로 뚫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성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에 검토시킨 게 있는데 4차선은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2차선으로 줄여달라고 했다. 산업용보다는 관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선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자 가 군수는 충남도도 그렇고 지금까지 교량으로 추진해왔다. KDI나 조세정책연구원에서도 이곳에 와서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4차선이 BC 분석에서 높지는 않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2차선이라도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 군수는 이어 국도 28호 연장이 먼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으로 대강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며 국도 연장은 교량 연결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재선에 성공한 성 의원과 가 군수의 21대 총선 후 첫 공식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입장차는 예사롭지 않은 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반드시 정당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앞으로의 현안 해결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치열하고 일상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농산물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농어민 수당을 8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의 5분 발언 주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충남의 대표 특산물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충남 농어민 수당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당 8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충남 농업을 살펴보면 220만 도민 중에 농업인 비율은 약 12%입니다만 농업 의존도는 37%입니다. 2천만 원 미만 소득 구간 농가의 비중이 75%가 넘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율도 절반에 가까이 이를 정도로 충남 농업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은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67.6%나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충남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농림축산국 예산만 보더라도 본 예산 대비 352억 8,8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가 199억 2,400만 원인데 그 가운데 유치원 및 학교 급식 관련 3가지 사업에서만 116억 5천여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한 만큼 줄어든 급식 예산은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매가 그만큼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충남도 농어민 수당을 농가당 8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충남도 2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예산은 100억 원이 넘게 줄어들었어도 충남도의 대책은 이렇다 할 정책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도 경제실 등은 발빠르게 도내 소상공인들과 실직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운수업계 등의 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회 추경에 도비 760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어촌 체험마을들은 체험객 학생들 체험학습이 전무해서 미리 구입한 체험 재료비 등과 전기세 마련 등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산물 및 판매 그리고 가공업을 판매하는 농업인들은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해 있는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농어민 수당 80만 원 지급에 대한 충남도에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예산이 없다였습니다. 농어민 수당 20만 원 인상 재원 마련은 이외 추경 학교급식 예산 삭감분 116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 생활자금 지급 장액 73억 9천만 원이면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민 수당은 지역경제 순환 원리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농업 상권도 살리고 인구 감소도 줄일 수 있는 일거사득 정책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심도 있는 농어민 수당 인상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천수만 해역의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충남도 분석 결과 올해는 따뜻했던 지난 겨울 날씨의 영향으로 수온이 높게 형성돼 여름철 천수만 해역의 양식어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다음 달부터 천수만 가두리 양식어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고수온 특보 시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현장 대응반을 꾸려 복구를 지원합니다. 또 양식 밀도 낮추기와 그물갈이 등을 어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51개 공공기관이 27일부터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합니다. 개정 혁신도시법은 2005년 법 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 채용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도
기존 각 광역시도에서 충청권으로 확대됩니다. 개정 혁신도시법 적용 대상은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 지역 공공기관 51곳으로 충청 지역 청년들은 이들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의무 채용 인원은 341명으로 지역 인재 자격은 최종 학력 기준 충청권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경기 안산시까지 차를 운전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7살 A군과 A군이 몰던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또래 B군 등 4명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A군이 지난 19일 당진시 한 주차장에서 친구와 함께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 등은 차를 운행하는 동안 사고는 내지 않았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한 단독주택 차고에서 불이 나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5일 오후 6시 37분쯤 발생했으며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차고 안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모두 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섬 궁시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안군은 최근 이곳에 괭이갈매기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본격적인 산란기를 맞은 괭이갈매기가 지난달부터 난도로 몰려들어 섬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인근 궁시도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25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기업인들과 처음 모인 자리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 대책,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군민에게 상품권을 직접 전달합니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상품권을 먼저 신청한 군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상품권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받길 원하는 군민은 오부제 해당 요일에 맞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홍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보금자리 봉사단과 개인 봉사자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남동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한때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3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 서산, 태안과 청양에서 12도, 홍성, 예산은 1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2도, 당진, 서산이 23도, 홍성과 예산, 청양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새벽에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빨래와 세차는 다음에 하시고요. 낮 동안에는 비 소식이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가벼운 우산 준비해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많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에서 0.5m로 얕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